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넥스트 팬데믹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보여서 그에 대한 제 생각과 대응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25년도 1월 달에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이 파란색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지나긴 했었지만 1월 7일자로 미국의 고용부에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굉장히 좋게 나왔었어요. 자, 11월 달 고용 건수, 이직 건수가 나왔는데요. 810만 건이 나왔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예상치보다 40만 건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고용 너무 좋다. 오히려 뜨겁고 과열됐다고 하면서 주식이나 코인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참 재밌죠? 그리고 12월 PMI 지표가 이제 서비스 부분, 그러니까 비제조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게 54.1이 나왔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도 ISM 지수다, PMI 지수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단 제조업이 더 중요하긴 한데요. 그것 또한 49점 몇이 나오면서 나쁘지 않게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그때는 잘 넘어갔는데 오히려 비제조업 서비스 분야가 54.1이 발표가 되니까 이게 50보다 넘으면 확장 국면이잖아요. 야, 이거 너무 과열됐다. 갑자기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갑자기 치솟았고요. 25년도에 이거 금리 인하 한 번 정도밖에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막 여러 가지 퍼드가 조성이 되면서 이날 약간 주식이나 코인이나 삐끗삐끗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할 텐데 일단 당장 코앞에 있는 게 1월 10일자로 해서 한국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 밤 10시 밤쯤에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가 될 텐데요. 아마 지금 현재 예상은 4.2% 내외가 나올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애널리스트죠. 코인 애널리스트가 4.2%나 그 이하가 나오면 비트코인이 그래도 조금 올라갈 것이다 예상을 하지만 그 이상 4.3% 이상이 나오면 이거 조금 조정받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앞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1월 14일 화요일 PPI 그리고 1월 15일 CPI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한번 또 덜커덩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20일 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트럼프의 취임식과 게리 겐슬러의 사임, CFTC의 이제 베넘 의장도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정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죠. 요게 20일부터 24일까지 이제 개최가 되면서 여기에서 또 어떤 내러티브나 테마나 트렌드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보스 포럼 관련 코인들이 워낙 유명해졌었죠, 최근에. 그런 내러티브가 돌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 상상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전에 영상 중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는 걸 보고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자, 금리 인하가 어쩌고 저쩌고, 실업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나는 끄떡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유일하게 지금 중국발 코로나 팬데믹 2 루머가 자꾸 나오고 기사가 나와서 걱정이 된다. 이거는 천재지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최근에요. 제2의 팬데믹 기사나 공포스러운 유튜브 영상이 꽤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그랬거든요. 자, 이제 최근에 1월 7일자로 코로나19 악몽이 다시 오는 거 아니냐? HMPV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중국, 미국, 인도에서도 발견됐고 한 2명 정도 인도에선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에 이어서 한국에서도 발생됐다. 이런 기사도 좀 공포스러운 것 같고요. 역시 1월 8일자인데요. 미국에 조류 독감 생긴 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사망자가 출현을 하면서 거기에 백신을 팔고 있는 모더나가 지금 11%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HMPV 휴먼 어쩌고 저쩌고 바이러스인데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요. 국내에서도 이미 10년 전인 2014년부터 발병이 됐고
관리가 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바이러스예요. 14년부터 어린이들이 한 40 몇 프로 대다수가 걸리고 이제 65세 이상 노약자들에게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현재 한국에는 약 489명이 여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뭐 새로 나와서 팬데믹을 뭐 펼쳐가고 있고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팩트를 체크해 보면. 그리고 조류 독감은 새로 생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래로 현재까지 66건이 발생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 고령자가 사망을 했다고 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66건을 가지고 제2의 팬데믹이다 하기에는 아직 좀 미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좋습니다. 새로운 거라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나눠볼 텐데 자, 일단 먼저 역시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제2의 팬데믹 이거요. 원래부터 매년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있을 겁니다. 아마 찬바람 불 때는 항상 이런 얘기 나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 23년도 12월 달에도 찬바람이 부니까 중국발 폐렴이 제2의 코로나 되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때도 굉장히 무섭게 기사가 많이 났던 것 같고요. 9월 10일자에도 제2의 팬데믹, 뭐 무서운 변이 아니다. 새 백신도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뉴스가 있었네요. 22년도에는 어떤 거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벌써 추억의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22년 6월 원숭이 도착 많이 들어보셨어? 그 뭐 몽키폭스라고 해서 제2의 팬데믹 오나 했는데 한때 떠들썩하다가 지금은 이거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즉 매년 발생하는 얘기니까 그렇게까지 저희가 볼 땐 뭐 겁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런 공포나 퍼드 마케팅이 뭐 제약사에도 좋고 뭐 이 기사 쓰는 사람에게도 좋고 뭐 이렇게 자산을 주물럭거리는 사람들에게도 좋을 거잖아요. 이 공포 마케팅이 저는 좀 과도하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게 뭐 올해 올 것이다, 내년에 올 것이다, 특히나 이때쯤 올 것이다.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말은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직접 뭐 만들거나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이거 다 따지면 투자를 하실 수도 없습니다. 뭐 안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자, 요런 데 좀 연연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좋다. 만약에 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게 온다면, 자, 최악을 상상해 보면 되겠죠. 이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준비가 됐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제 상상을 말씀드릴 텐데, 자, 제2의 팬데믹이 아니라요. 2탄, 3탄이 아니라, 지금 오징어 게임도 2탄, 3탄 나온다고 하지만, 오리지널 버전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진짜 팬데믹 때를 한번 보시고 버틸 수 있을까를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것보다 더한 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최초가 가장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일봉입니다. 그리고 요때 즈음에 20년도 2월, 3월 즈음에 한 1200만 원 즈음 했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뭐 며칠 만에 이 마지막에 560만 원까지 꺼지면서 한 반토막이 넘게 났었고요. 제가 알트코인도 한번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나름 그래도 메이저 중에 하나인 에이다 코인을 찾아보니까 요때 당시 한 82원 정도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쌌었죠. 근데 82원짜리가 26원으로 가면서 그래도 나름 시가총액 높은 메이저였음에도 한 마이너스 68%. 이게 이제 나름 선방한 코인의 예고요. 더 추풍 낙엽으로 떨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정도면 견뎌낼 수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 보자는 거죠. 물론 우리는 뒤에 결과를 알고 있어서 다 회복을 하고 21년 불장을 맞이했으니까 뭐 이거 좀 견딜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렇지. 자, 여기 네모 이 동그라미 친 부분만 보면요. 이게 언제 회복이 될지 우리 계엄령 때도 당하고 부다빔 때도 당하고 뭐 테라루나 때도 당하고 다 그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해서 던져버리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알고 가면 사실 별거 아니죠. 결국은 회복을 하더라. 그쵸? 몇 달 만에 본전 회복했잖아요. 최고점을. 그러면 이제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동그라미 친 이런 부분을 보면 왜 안 알려줬어? 얘기해줘서 나는 피하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원망을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담담하게 보통 경험자들이 이렇게 하겠죠.
이것도 게임의 일부구나. 그래서 일부 그냥 대비를 한 걸로, 준비를 한 걸로 뭐 추매를 좀 하면서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전부 다 이 후자이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전자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뭐, 알려줬어? 뭐, 나도 못 피하는데 누구를 어떻게 알려줍니까? 게임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대비하는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25년을요, 평가할 때 결국 연말의 결과로 보면요, 엄청 폭등해 있을 겁니다. 특히 알트코인은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해 있겠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98%의 투자자들은 큰 비극을 맛보는 해로 기록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가요, 특히 코인 투자의 경우 2%를 걸러내는 게 이 게임의 룰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걸러내나요? 이런 뭐 팬데믹이 될지, 뭐 부다빔이 될지, 뭐 FTX 사태가 될지, 경기 침체가 될지, 전쟁이 될지 모르는데요. 그런 것들로 털어버립니다. 그래야 털리죠. 이게 계속 올라가면 전부 다 돈 버는 세상 그런 건 없습니다. 뭐 그게 뭐 이벤트가 있으면 뭐 알고 피하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내공을 기르고 맷집을 키우면서요.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2%만이 결국 걸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걸러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예상을 하고요. 자,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제가 좀 거짓말 보태면 한 20번 정도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을 50% 이상 가져가세요. 각 개별 코인의 알트코인 한 종목당 많아야 5%, 적으면 3%, 이 정도만 맥시멈으로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알트코인은 너무 변덕스럽고요. 뭐 심지어 상폐가 될 수도 있고 이 변동성을 감내하기가 일반인들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현금의 경우 한 10% 정도 저는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게다가 정말 바보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주식, 뭐 삼성전자 얘기도 하고 쿠팡에, 코인베이스에,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뭐 주식 얘기, 뭐 바보처럼 왜 알트코인으로 뭐 5배, 10배, 20배 뭐 충분히 벌 수 있는데 왜 저는 이런 얘기를 바보처럼 하고 있을까요? 또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스테이킹에 맡겨서 이더리움 같은 거 언스테이킹 하면 뭐 10일 넘게 걸리고 코스모스는 20일 넘게 걸리잖아요. 그렇게 답답하고 바보처럼 뭐 그거 이자 받으려고 글쎄요. 저는 해보니까 스테이킹에 맡겨서 잊고 지내는 게 이런 뭐 어떤 뭐 사건이 오더라도 편안하더라고요. 왜 저는 바보처럼 저도 알트코인 뭐 10배, 20배 가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저는 이런 얘기를 자꾸 재미없는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실패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죽을 뻔 했거든요. 몇 번 망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체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내가 변동성에 또 태평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실패해보고 망해보니까요. 이만한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뭐 반토막 이런 걸 안 겪고 보면요. 대비가 안 됐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요. 다 이미 뭐 다 돈 써버리고 없는데 뭐 이것도 저것도 할 게 없고 오히려 공포심에 팔아버린다. 그래서 요런 대비 나만의 이런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욕심을 내려놓고요. 이게 이제 오늘의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세장이 아무리 지속되고 결과적으로 오르더라도요.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와 퍼드로 2% 정도 걸러낸 후에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 이런 조정이 올지 모르지만 25년도에도 저는 반드시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 그 무시무시했던 팬데믹 사태를요. 제가 주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주봉으로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이게 반토막 넘게 났던 비트코인의 차트인데, 아무튼 이때 당시는 무서웠었죠. 일단 피하자, 뭐 이랬겠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은 경우가 있었겠지만, 참고로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단타를 어마어마하게 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 폭락 때도 단타 쳤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단타도 하면 늘어요. 그래서 한 10%에서 20% 정도 수익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완전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거죠. 그냥 사서 가만히 있으면요. 한 달도 안 돼서 2배 되고요. 몇 달 안 돼서 3배 되고요. 이렇게 올랐을 텐데 제가 이때 경험을 뼈저리게 안 겁니다. 단타는 답이 아니구나. 벌어도 번 게 아니구나. 그쵸?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지금부터 동그라미 칠 때는 제가 많이 샀을 때를 지금 표현을 한 거거든요. 자, 5월 8일이었죠. 21년도에. 이때 한번 부다빔 세게 꽂히면서 7월까지 냅다 떨어집니다. 부다빔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이클 끝났다 하면서 일단 피해. 이때도 얘기 나왔었겠죠. 자, 테라루나 사태에 FTX 사태가 정점을 이루면서 22년도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뭐 코인 망한 줄 알았죠. 일단 피해. 이때도 나왔었겠죠. 그리고 23년도 6월도 안 좋았고요. 9월도 안 좋았는데 특히 6월 달에 SEC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고소하고 뭐 에이다, 폴리곤, 솔라나 뭐 등등 알고랜드 등등 증권이요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퍼드를 조성하니까 이때 사셔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SEC가 근데 공격을 하니까 뭐 떨어지잖아요. 무서우니까 일단 피해. 또 피했네요. 그리고 뭐 최근 일이죠. 뭐 올해 24년도였죠. 3월부터 10월까지 떨어지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뭐 독일 정부가 5만 개를 갖다 팔았었죠, 실제로. 그리고 마운트 곡스가 뭐 던지네 마네 뭐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고 뭐 경기 침체가 오네 안 오네 사이클이 끝났네 안 끝났네 일단 피해 또 얘기가 나왔겠죠. 앞으로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뭐 어떤 얘기든 나오겠죠. 팬데믹이 됐든 경기 침체가 됐든 또 이번 사이클이 끝났네 어쨌네 하면서 분명 얘기가 나올 텐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피해야 되는 위기였나요? 아니면 기회였나요? 어마어마한 기회였잖아요. 이 기회 때마다 피해 그리고 또는 뭐 돈이 없어 뭐 나는 소액밖에 없어 뭐 이러면 결국 기회를 못 잡는 겁니다. 뭐 나는 소액이니까 괜찮아 또는 나는 뭐 살 돈이 없는데 이거는요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패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액을 투자했다는 거는요 믿음이 없다는 거고요. 믿음이 없으면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런 조정이에요. 뭐 사기는커녕 뭐 팔기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올 때마다 못 잡는다. 이런저런 핑계가 있어서 못 잡아요. 즉, 이거를요, 남들 하는 만큼만 대충 공부하고 대충 이렇게 유튜브 듣고 해서 투자를 하면요, 남들 하는 만큼 다 잃는다는 그 98% 안에 모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이런 동그라미 칠 때 살려면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때는요, 누구나 힘든 때입니다. 그렇겠죠.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소액 투자자든 다 힘들거든요. 즉, 정상적인 방법으론 살 수가 없어요. 비정상적인 나만의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현금 뭐 몇 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뭐 주식을 팔았다든지 아니면 예금을 팔았다든지 뭐 뭔가 남들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뭐 현금이든 해지든 뭐 금을 들고 있든 하셔야지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요거 준비가 돼 있는지 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많은 경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17년부터 뭐 그 전부터도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때 뭐 폭락 나오면 피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요. 해보니까 이게 답이 아닌 걸 뭐 이제 오전반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내가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이미 뭐 몇십 배 수익을 거뒀을 텐데 괜히 샀다 팔았다 해서 뭐 몇십 퍼센트 보고 막 기분 좋다. 경험이 있으니까요. 다음 동그라미 때는 살 여력, 살 준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 경험이 있으니까 요럴 때 얼마라도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힘드니까 나는 모르겠고 그런 건 상승 때만 이때 사서 이때 팔 수 있게 알려줘.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못하는데 저도 뭐 이벤트가 언제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방법은 없다. 누가 알려줘도 그 사람이 이상한 거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쇽쇽 피할 수 있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생존이 불가하고요. 본인이 이런 하락을 계속 맞아보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락 때 현금이 생길 수 있지? 어떻게 준비를 평소에 해야 되지? 하면서 나만의 방법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원칙을 만들고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제 거는 이제 제 경우고요. 여러분만의 루틴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유동성 소식 조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벤트 천재지변, 뭐 팬데믹이 오든 전쟁이 오든 경기 침체가 오든
몰라요. 언제 오는지 저도 못 맞추니까 이거는 무시하고요. 그냥 한번 데이터를 보자. 데이터는 그래도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비스무리하게는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TGA 잔고, 재무부의 잔고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카드 돌려막기로 이제 수입이 끊겼을 때 우리가 아니죠. 미국이 1분기, 2분기를 버틸 수 있는 잔고가 7,200억 달러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요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겁니다. 참고로 이거 누가 돌린지 아십니까? 아더 헤이즈가 돌렸습니다. 야, 이 아더 헤이즈는요, 참, 피터 브렌트도 그렇지만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미국인이니까 이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만들면서 데이터를 기가 막히게 뽑아냅니다. 근데 뽑아내면 뭐합니까? 밈코인 사고, 뭐 이상한 거 사고, 뭐 선물하고, 뭐 가지야 외치고 있는데요. 아무튼 똑똑한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야, 아더에이즈가 이거 만들고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자, 아무튼 자, 3월 24일 TGA 잔고를 약 76% 정도 쓴다고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죠. 자, 이걸로 예상해 볼 때, 자, 첫째, 재무부 잔고 지금 7,200억 불 정도 있는데요. 25년 3월 24일까지 이제 국가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면 요거 돌려막기 해야 된댔죠. 그래서 들고 있는 것 중에 76%가 3월 24일에 이제 똑 하고 이제 쓰인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다는 거죠. 3월까지는 잘 버틸 수 있겠지만 카드 돌려막기 하는 구간 거기다가 영래포 개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영래포에 있는 잔고도 사실 제니 델런이 그 고금리 때 워낙 많이 이제 써먹어서 거의 안 남았는데, 자, 25년 1분기에 그 얼마 안 남은 약 2,370억 불의 유동성조차도 수입이 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수입이 끊겼는데 TGA 잔고는 쓰고 원래부터 힘들 때 썼던 영래포는 안 쓴다.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끊겼으니까 예로도 쓸 거고 예로도 버틸 것이다. 급하게 쓸 예정이다. 즉 1분기에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할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4월 15일자로 해서요. 미국의 세금의 납부 기한이 다가옵니다. 물론 이거 뭐 연장하면 10월까지도 뭐 연기가 된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무튼 세금 납부 기간은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유동성에 부정적이다. 그래서 뭐 이 친구의 주장은 이제 뭐 3월 말 뭐 피크가 오고 뭐 이제 앞으로 좀 떨어질 것이다 예상을 해서 이 친구의 의견이 저랑 같아지니까 약간 뒷골이 서늘하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이렇습니다. 혹시라도 유동성 관련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후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코인에 가장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어보는데요. 25년의 끝은 결과적으로 폭등으로 마무리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조정과 하락 이벤트로 단 2%만이 아마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위든 아래든 자신만만하게 맞이할 수 있는 실력과 준비를 꼭 갖춰 놓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